이강인 PSG행 떴다. PSG 마요르카 이적료 최종 합의. 마르카는 4일 이하 한국 시간 이강인이 PSG 이적 협상이 마무리됐다 면서 PSG는 마요르카의 이적료 2200만 유로 312억 원을 지불하고 이강인 영입에 성공했다. 이강인을 비롯해 리카 에르난데스, 마누엘 우가르테, 마르코 아센시오, 시르 은두르 등의 영입 작업도 마무리됐다. PSG는 금명간 선수들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뤘다. 특히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스페인 라리가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발렌시아에서 미완의 덱이었다면 마요르카에선 잠재력을 폭발했다.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눈에 띄게 발전했고 장점은 더 극대화됐다. 그동안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만 뛸 수 있다는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멀티성과 다재다능한 능력이 발휘된 것. 또 이강인은 경합 상황에서 눈에 띄게 발전했고 속도도 빨라졌다. 경기 이해도, 수비 관여도까지 높아지면서 찬사를 받았다. 마요르카 대체불가 자원이었다. 최전방 공격수인 베다트 무리키와 호흡도 좋았다. 이강인이 패스를 넣어주면 무리키가 마무리하는 패턴이 이어졌다. 이강인이 프리메라 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 것은 드리블이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지난 시즌의 드리블 성공 횟수만 90회가 된다. 112회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레알 마드리드, 만 이강인 위에 있었다. 스코카는 2022-2023 시즌 유럽 7대 리그 소속 선수들 중에서 100회 이상 드리블 시도를 한 선수 가운데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 이들 10명을 뽑았다. 이강인은 1위였다. 이강인의 드리블 성공률은 72.6%로 압도적이었다. 유일한 70%대 선수였다. 그만큼 이강인의 드리블 실력은 압도적으로 좋았다. 이강인의 능력에 대해 전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PSG는 팀을 새롭게 개편하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과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섰다. PSG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이강인은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도 챙겼다. 이적료의 20%를 직접 갖게 된다. 이강인은 2021년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로 이적할 때 자유계약, FA, 신분이라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발렌시아는 비유럽, 넌 EU, 쿼터 확보를 위해 특급 유망주였던 이강인을 FA로 풀어줬다. 덕분에 이강인은 이적료 없이 수월하게 새 팀을 찾았다.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마요르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향후 발생하는 이적료의 20%를 선수가 챙기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PSG가 지불한 이적료 중 440만 유로, 62억 원을 따로 챙기게 된다. 프랑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의 연봉은 400만 유로, 약 57억 원 수준이다. 마요르카에서 받던 연봉이 약 40만 유로, 5억 7천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상승이다. 그동안 이강인의 바이아웃은 2천만 유로, 283억 원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협상 이적료가 2200만 유로인 것을 보면 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생한 이강인의 이적료는 한국 선수 중 역대 2위다. 손흥민이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발생한 이적료가 3천만 유로, 425억 원이었다.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새로운 시즌 이뤄질 선수 구성이다. 마르카는 4-3-3 포메이션에서 이강인은 중원 미드필더 자리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잔류가 유력한 킬리안 음바페가 최전방에 나서고 네이마르와 아센시오가 각각 좌우 측면 공격수를 맡는다. 이강인은 마르코 베라티, 베르나르도 실바와 함께 중원을 구성한다. 포백은 누노 멘데스,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키뉴스, 아슈라프 하키미가 꾸렸다. 골키퍼는 잘루이지 돈나루마. 특히 이강인은 음바페와 네이마르를 돕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강인이 음바페와 네이마르에게 특유의 창의적 패스를 찔러주거나 공격 연계를 하는 경기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 이강인이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수 자리에서 음바페, 네아마르와 쓰리톱을 이룰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PSG의 새 수장으로는 루이스 엘리케 전 스페인 축구대표팀 감독이 낙점됐다.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칼티에 전 감독의 후임으로 엘리케가 지휘봉을 잡는다. 이 피는 못 속이는 외모, 김지수 동료 베컴 차남, 유니폼 모델로 등장. 로미오는 잉글랜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차남이다. 아버지를 따라 축구선수의 길을 선택한 로미오는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아스널 유스팀에서 축구를 시작한 로미오는 아버지가 구단주로 있는 인터 마이애미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올해 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브렌트포드 B팀에서 임대생으로 뛰었다. 시즌이 끝난 뒤 지난 6월에는 브렌트포드로 완전 이적했다. 로미오가 아버지로부터 확실하게 받은 것 중 하나는 빼어난 외모다. 베컴은 어린 시절부터 잘생긴 외모로 여심을 사로잡은 선수로 유명하다. 실력이 외모에 가려졌다는 평가가 있었을 정도다. 자녀들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 빅토리아 베컴의 외모를 닮은 것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브렌트포드가 로미오의 외모를 제대로 사용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다음 시즌에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 디자인을 공개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했다. 브렌트포드를 상징하는 색인 빨간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있었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세로줄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었다. 스폰서도 지난 시즌과 같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바로 브렌트포드 유니폼을 홍보하는 모델이 로미오라는 것이었다. 보통 유니폼 디자인을 공개할 때에는 팀의 주요 선수들을 모델로 세우기 마련인데, 브렌트포드는 로미오를 메인 모델로 내세웠다. 의도는 확실했다. 로미오의 유명세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로미오는 브렌트포드 B팀에서 뛸 예정이다. 팀의 핵심 선수는 아니지만 명성만큼은 브렌트포드 1군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모델로 활동했던 로미오는 익숙한 일인 것처럼 능숙하게 유니폼 모델 역할을 소화했다. 한편 로미오는 최근 브렌트포드에 입단한 김지수의 동료이기도 하다. 김지수는 어린 나이에도 K리그는 물론 해외 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국의 수비 유망주다. 브렌트포드는 김지수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끝에 성남FC에 김지수의 바이아웃을 지불해 김지수를 영입했고, 최근 잉글랜드로 건너간 김지수는 브렌트포드 천천히 실력을 쌓을 전망이다. 3. 젊은 투수 원했던 삼성. 왜 내야수 류지혁이었나? 박진만 감독이 김종국 감독에게 직접 요청, 비하인드. 기아 타이거즈가 줄곧 원했던 포수진 보강에 성공했다. 대상은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 데뷔 16년차 김태군, 34. 지난해 겨울부터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두 팀은 해가 바뀌고 한여름이 돼서야 결실을 봤다. 기아의 목표는 오로지 포수 하나였고, 삼성이 처음 원했던 것은 젊은 투수였다. 하지만 삼성의 최종 선택은 내야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류지혁, 29. 왜 젊은 투수가 아닌 내야수 류지혁이었을까? 홍준학, 58. 삼성 단장은 5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현장에서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우리 팀 사정을 감안해 트레이드 카드를 조율했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삼성과 기아는 김태군과 류지혁의 1대1 트레이드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양구단 모두 박진만, 47, 삼성 감독이 직접 김종국, 50, 기아 감독에게 요청한 것을 확인해줬다. 기아 관계자는 박진만 감독님이 우리 감독님에게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그 제안을 듣고 심재학, 51, 단장님과 프런트가 고민했고 오늘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단장 역시 그 말이 맞다 면서 그 전부터 트레이드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틀 전부터 급물살을 탔다고 긍정했다. 두 팀 간의 물밑 협상은 지난해 겨울부터 꾸준했다. 야구계에 따르면 삼성의 첫 요구는 기아의 젊은 투수들이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이름들이 거론됐지만 기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였다. 장정석 전 단장이 트레이드를 포기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지난달 14일 기아 주전 포수 한승택, 29, 이 옆구리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된 상황에서도 삼성과 기아의 트레이드 협상은 트레이드 직전인 6월 말까지 김태군 대 젊은 투수로 평행선을 달렸다는 후문. 하지만 기아는 6월 팀 평균 자책점 5.20, 리그 10위로 투수진이 흔들리면서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결국 삼성이 젊은 투수 대신 또 다른 취약 포지션인 내야로 눈을 돌리면서 극적으로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주전 2루수였던 김지찬, 22, 이 최근 포구와 송구의 어려움을 호소해 퓨처스리그로 간 것도 큰 역할을 했다. 홍준학 단장은 젊은 투수 트레이드와 관련해 그동안 협상 카드가 잘 안 맞았다면서 우리 내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다. 최근 내려간 김지찬의 경우도 그렇고 내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상황에서 류지혁이 내야 멀티가 가능하고 나이도 아직 20대 후반이라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일 현재 올 시즌 타율 0.236, 출루율 0.315, OPS 0.643 등에서 리그 10개 팀 내야 중 꼴찌에 머무는 삼성의 류지혁은 천군만마와 다름없다. 설린중 충암고를 졸업한 류지혁은 2012년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6번으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후 2020년 기아로 트레이드됐다. 장타력은 부족하지만 뛰어난 콘택트 능력과 성구안으로 기아에서만 290경기 타율 0.275, 4홈런 100타점 123득점 13도루, 출루율 0.371, 장타율 0.332, OPS 0.703을 기록했다. 통산 성적은 타율 0.271, 출루율 0.356으로 경기에 나오기만 하면 기복 없이 꾸준한 것도 그의 장점이다. 기아 관계자 역시 우리에게도 류지혁은 참 좋은 선수였다. 활용폭도 상당히 크고 리더십도 있어 고민을 많이 했다. 면서도 한승택이 부상으로 내려가고 젊은 선수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고 있긴 하지만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 하나를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를 내줘야 하는 것이 트레이드이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제일 취약한 포지션, 포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가서 정말 잘해주길 모두가 바랐다고 아쉬워했다. 삼성은 강민호, 김재성뿐 아니라 퓨처스리그에 성장 중인 포수들이 있어 든든하다는 입장이다. 홍 단장은 퓨처스리그에 좋은 포수들이 있다. 걱정이 없다기보다는 팀을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